스콘카로 수동 넥스턴 스포츠를 데려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쟁쟁한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크기와 활용도, 가격과 저렴한 세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동 변속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선택됐죠. 보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i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넥스턴 스포츠는 우리의 첫 스콘카입니다. 그래서 더욱 설레이는 마음으로 직접 쌍용 평택 출고장까지 찾아가서 꼼꼼하게 검수하고 가져왔습니다. 임시 번호판 상태로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등록도 하고 번호판도 달아줬습니다. 이 과정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누르셔서 이전 동영상을 봐주세요. 검수 방법부터 번호판 받아서 직접 달아주는 과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인도장에서 넥스턴 스포츠를 처음 탔을 때 보이는 건 시간 표시가 전부였죠. 그리고 아주 정겨운 수동 기어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말 사륜구동을 제외하면 아무 옵션도 넣지 않은 수동 기어까지 달린 깡통 오브 깡통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열쇠를 꼽고 돌려서 시동을 걸 줄 알았는데 스마트키가 있더라니 시동이 버튼식이더라고요. 조금 실망? 하지만 시동과 동시에 힘차게 흔들리는 기어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감성에 씩 웃었죠. 신차에서 느껴지는 올드카 감성이랄까요? 아직 길들이기도 안 된 녀석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출고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엔진은 물론 클러치와 기어 역시 길들이기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차들은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뻣뻣한 것이 길들이기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단 기어를 넣는데 뻑뻑했고요. 클러치 감각도 퍽 생소했습니다. 다른 수동차 클러치는요, 중간에 이렇게 탄력 같은 게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게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탄성이요. 그런데 넥스턴 스포츠의 클러치는 그냥 퍽 하고 저를 쳐내는 느낌? 이 탄성 어디 있는 거죠? 넥스턴 스포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3번쯤 말리셨거든요. 꼭 수동을 하셔야겠냐, 아닌 것 같다, 다들 좀 힘들어 하신다 이러면서 여러 번 말리셨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넥스턴 스포츠 수동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 방법이라는 글이 진지하게 따로 있을 정도로 넥스턴 스포츠 수동 운전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자신 있었죠. 평소에도 늘 수동차를 타고 대형 버스와 트럭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생경한 느낌이랄까요? 동반 클러치?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클러치가 무겁고 뻑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존심 좀 상하게도 몇 번 시동을 꺼먹었습니다. 특히 집중하지 않고 촬영 때문에 말하면서 운전하거나 이 울퉁불퉁한 길, 아니면 이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이럴 때 정말 잘 꺼집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누적 주행거리가 한 500k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퍽 하고 부딪히듯이 붙는 게 아니라 짝 하고 달라붙는 느낌으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겁습니다. 클러치에서 발을 뗄 때요, 클러치가 밀어내는 힘이 세서 제 다리에도 힘을 꽉 주면서 이 반발력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리에 힘을 빼면 안 돼요. 다리 힘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어 역시 타면 탈수록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티가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를 들여야 하는 기계라니, 이것도 옛날 감성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감성이 시간과 함께 정말 내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넥스턴 스포츠를 데려와서 가까운 구청에서 임시 번호판을 반납하고 취등록세도 내고 번호판을 새로 받아서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준 일은 틴팅이었는데요. 비싸도 좋은 걸로 했습니다. 저는 틴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이건 농담이고요. 시력 보호와 차 안 온도 유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틴팅이에요. 눈부심 방지, 그리고 여름철에 실내 온도 상승이 막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저는 여름에도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안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장거리는 터널을 진입할 일이 많은데 이럴 때 위험하거든요. 장거리를 많이 가거나 오프로드를 달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틴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턴 스포츠 해준 이 틴팅은요, 이번 여름에 정말 여러 번 잘했다 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틴팅도 해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고 다닐 차례죠. 일단 짐부터 잔뜩 실어봤습니다. 이케아도 갔었는데요, 자원순환센터라고 전시되었던 조립이 다 되어있는 가구나 포장이 상한 거, 단종 제품들을 싸게 파는 곳이 있어요.
특히 조립이 다 되어 있는 가구들은 보통 차에 싣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역시 렉선 스포츠, 픽업 트럭도 트럭은 트럭이죠. 조립이 다 되어 있는 책장을 사서 싣고 오는데 어쩜 사이즈도 딱 맞춘 것처럼 들어가더라고요. 이전에는 사무실 가구를 사러 올 때 조립이 안 된 상태, 운반할 수 있도록 부피가 작은 상태인 것도 마땅히 싣고 오기가 힘들어서 렌트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렇게 시트들도 가득 차 있는 차들이라서 이게 참 정말 싣기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와, 이번에는 렉스턴 스포츠가 있으니까 조립된 가구도 구입하는데 걱정이 없더라고요. 낚시 도구같이 차 안에 실으면 냄새가 배는 물건도 짐칸에 실으면 걱정이 없죠. 수성 스포츠를 즐긴 후에 물에 젖은 물건들을 넣기에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무려 몽키가 실리거든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모터사이클입니다. 모터사이클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모터사이클만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걸요. 일단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안 되잖아요. 특정 도로만 달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렇게 렉선 스포츠를 싣고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남들은 선택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저는 오히려 좋아해서 수동 변속기가 없는 칸 모델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칸의 긴 짐칸은 여전히 자주 부럽지만요. 수동 변속기 모델을 정말 만족하면서 즐겁게 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신 분들이라면 수동 변속기를 좋아하신다고 해도 말리고 싶습니다. 일단 클러치가 무겁거든요. 다른 수동 변속기 차량과 비교해도 힘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가다 서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시내 주행은 거의 시속 60km 이하의 저속으로 달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문제입니다. 기어비가 좀 아쉬워요. 저속에서 1, 2, 3단이 커버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적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속에서 1, 2, 3단 변화 시 RPM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2단으로 달릴 때는 RPM이 3000 이상으로 치솟는데 그렇다고 3단으로 올려버리면 1000 초반대 RPM이 나와서 힘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저속에서 느릿느릿 갈 때는요, 속도가 한 시속 5km 정도만 조금만 바뀌어도 기어를 계속해서 변속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게다가 언덕을 만나면 더더욱 적정 기어를 찾기 위해서 피곤해집니다. 막히지 않는 도로를 달리게 되면 수동 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연비 때문, 아니 덕분이에요. 요즘같이 경유 가격이 비쌀 때는 더더욱 연비가 중요하죠.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나면 놀라운 연비를 보여주는데요. 딱히 연비 운전을 하겠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14에서 15km/L 정도의 연비는 나옵니다.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딱히 시속 100km를 넘어서 과속을 하게 만드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신경 안 쓰고 쭉 달리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연비를 계기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내 주행이 많지 않고 장거리 운전이 많으시다면 수동 변속기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참고로 추월 가속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갑자기 올리는 거 일단 토크가 충분하니까 가능하거든요. 보이시죠? 저처럼 SUV의 대안으로 승용차처럼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는 엄연히 화물차입니다.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더 큰 중형 승합, 그러니까 버스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렉스턴 스포츠는 화물차라서 주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 이용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달릴 수 없는 차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몹시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여도 편도 2차선은 1차로 추월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설명해드리자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제가 우리 렉스턴 스포츠 오너들을 위해서 지정차로제도 정리해뒀거든요. 위에 I 버튼 누르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칫 우리를 질투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의해 신고가 돼서 과태료가 날라오기도 하니까요. 꼭 영상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동 깡통 렉스턴 스포츠에 딱 하나 넣은 선택 옵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륜구동. 렉스턴 스포츠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캠핑을 비롯해 각종 아웃도어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당연하게도 사륜구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진흙길에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점점 바퀴가 진흙 속으로 파고들 뿐 방법이 없더군요. 물이 빠진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눈으로 보기에는 흙이 판판해 보여서 몰랐거든요.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진흙 위인 줄 알았다면 다시 출발할 때 또 조심을 한번 했을 텐데 그마저도 뒤늦게 눈치를 채서 이미 한참 바퀴가 진흙 속으로 파고든 후였거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파묻힐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퀴와 진흙 사이에 판이라도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결국은 군안차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군안은 되었습니다만 사륜구동을 믿어보고 진흙 속에서 힘껏 바퀴를 계속 굴리다가 이리저리 진흙들이 튀었거든요. 렉스턴 스포츠의 보닛부터 천정은 물론이고요. 아이고, 이번엔 또 냄새가. 당장 세차를 하러 갔죠. 이렇게 큰 차를 세차해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세차장에 있는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지붕에 손이 닿지 않더라고요. 렉스턴 스포츠를 세차하려면 일단 사다리가 필수인 건 확실합니다. 트럭베드 세차도 정말 힘들었는데요. 일단 굴곡이 많고 깊어서 물이 계속 고이기도 하고 안쪽을 닦으려면 깊으니까 무조건 트럭베드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정말 쉽지 않은 세차였습니다. 세차가 이렇게 힘든데 이제 오프로드는 안 갈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세차한 후에 이번엔 산으로 갔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산길, 험로를 달릴 때요. 예상대로 오프로드를 달릴 때 원하는 기어 단수를 유지하면서 가속 페달과 클러치로 회전수를 조절해가면서 주행할 때의 그 즐거움이란 이거죠, 이거. 울퉁불퉁하다 못해 바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조절해 맞춰가면서 통과해 나가는 그 느낌. 네, 도로 위만 달려서는 렉스턴 스포츠 수동의 진가를 다 아실 수 없을 겁니다. SUV로도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모터사이클을 싣고 오실 순 없잖아요. 보이시죠? 깔맞춤한 브릭스톤 크로스파이어. 모터사이클로 산길을 달려보고 싶었지만 먼 길을 오기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장점이 치명적이라 아쉬웠는데 렉스턴 스포츠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산속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물길도 돌길도 통과하는 렉스턴 스포츠. 수동이라서 어려운 길일수록 더욱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만 너무 신이 났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명 매끈하게 잘 닦여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하체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까 아이고, 언더커브가 뜯겨져서 바닥에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길에서 주운 고무줄과 끈으로 어떻게든 앞쪽을 묶어서 조심스럽게 집까지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언더커버 튜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를 온로드에서만 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프로드를 가야 하니까 언더커버도 튼튼한 걸로 바꿔주고 이 김에 휠 타이어도 오프로드 주행을 대비해서 바꿔줘야겠어요. 철제로. 소위 깡통휠이죠. 찌그러지긴 해도 깨지진 않거든요. 맞다! 헤드램프 밝기도 좀 더 밝혀야겠어요. 스콘즈의 렉스턴 스포츠 수동 6개월 동안 함께한 소감을 전해드렸는데요.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렉스턴 스포츠 튜닝도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